왜 연락 자주 안 해? 서운해. 왜 답장이 늦어? 서운해. 왜 처음처럼 나에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 서운해.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 서운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적당히 좀 해.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진행하고 있는 개인 상담 중에서도요, 서운함의 표현으로 이별을 했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연인과의 이별도 이별인데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이 서운함의 표현으로 사이가 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당연히 느낄 수 있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의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서운함의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서운함의 표현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가는지, 혹은 인간관계가 와해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서운함의 표현으로 관계가 와해가 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서운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만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기대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행동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니 변화를 바라고 내 마음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물론 직역을 하면 이렇다라는 뜻이고요.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조금 속상했어. 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너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썩 좋지 않게 보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운함의 표현으로 왜 상대방이 이별까지 결심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요, 대부분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법을 어겼나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가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고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도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준에는 이게 맞는 행동인데 나는 일부러 너를 서운하라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는데, 약간의 어떤 오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강요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은 단지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라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에 충족이 되게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라며 시시때때로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 짓는 행동인 거죠. 상대방도 분명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똑같이 이만큼을 줘야 해.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이별 사유들을 봤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요. 왜 연락 자주 안 해? 서운해. 왜 답장이 늦어? 서운해. 왜 처음처럼 나에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 서운해.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 서운해. 이렇게 왜가 붙어요. 이 왜는 내 뜻대로 해줘야지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락을 해줘야지 연락을 자주 안 하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답장이 늦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줘야지 왜 안 해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의 표시. 처음에야 알겠어, 나도 노력할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연인 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서운함의 표현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믿지 않아 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상대방만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만의 방식과 상대방만의 표현은 인정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내 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의 방식을 무시당하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불만을 갖는 사람과는 연애 혹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운하다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또 참는 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서운함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타인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성향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처럼. 근데 대부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만큼 기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비슷한 방법으로 만일 내가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꼈구나. 이런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한 순간 생각을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넘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반복이 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시적인 서운함이었고 추후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좋은 일들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상대방을 몰아세우듯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어떤 커다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내 모습대로 행동한 것 뿐인데 혹은 나만의 방식으로 보답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운함을 표현해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진짜 내가 이건 꼭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결하게 잘 정리해서 감정 빼고 정확하게 딱 한 번만 말하기. 또 되도록 좋은 분위기일 때 너무 무겁지 않게 요구사항이라면 부탁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연인 관계라면 조금은 애교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된 표현들이 관계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너무 큰 기대심을 갖지 마시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여유부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한 만큼 너도 안 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해야 한다. 왜 애초부터 그걸 전제로 깔고 관계를 바라보시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미리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가 주고 싶은 만큼 실컷 줘 놓고 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에 내가 준 만큼 너도 줘 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그렇게 당연하다는 태도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가도 당연하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진짜로 깊은 마음은 내가 미리부터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받지 않아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만약에 내가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기만 했는데 그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당장 정리하시는 편이 좋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겐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나는 되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아.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을 보면 나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이 만나서 대가 없이 주고받는 마음이 오가면서 신뢰가 쌓이고 좋은 관계,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팁 하나 드리자면요. 그 사람의 인성을 확인하고 싶다라면 정말 한없이 잘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마움을 느끼고 나도 잘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인 거고, 만약에 내가 뭐 해주지 않아도 한없이 잘해주네 하면서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걸으시면 됩니다. 한없이 그렇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본성,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꿀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서운함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딱 한 번 이야기하시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워요. 또 같은 실수를 했을 때 큰 일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냥 놔두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내가 말했던 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칭찬을 해주세요. 아주 크게 리액션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불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기분만 안 좋게 만드는 사람, 피해만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더 악화가 되겠죠. 초반에는 내가 지적받았으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만의 표현이 반복이 되다 보면 대부분은 나의 노력으로는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을 받게 된다면 더 잘하고 싶어서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했었지, 행복해했었지, 이런 칭찬받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반복적으로 또 잘하려고 알아서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느끼고 알아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백날 불평, 불만 늘어나 봐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불만은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약이 되어서 상대방이 고쳐지거나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불만의 표시는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운함을 딱 한 번 이야기하시고 내 한계선을 정해놨는데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못 봐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태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대방이 고쳐지기만을 기다리지는 마세요. 강요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계는 그냥 정리가 답입니다. 또 특별히 자주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게 상대방의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어서 딱 이 이유만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느 한 부분이 충족이 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주 작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서운함도 습관성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서운함이 발생했을 때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서운함을 느끼는지 내면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의 어디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건지 내 감정을 한번 직접적으로 마주해보세요. 하나씩 이유를 찾아서 마주하시다 보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타인의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또 서운함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잘 흘려보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신다면 타인에 대한 기대심도 타인에 대한 서운함도 그렇게 크게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또 다양한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